여보세요? 어, 목소리가 아주 분위기 나는데요. 네. 아니, 갑자기 전화를 하면은, 네. 머리가 좀 정리가 됐으면 같이 할 수 있는데, 제 응. 목소리 밖에도 들리는 거 아니에요? 드시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대표님. 거기? 대표님은 현재 제 뒤에 대표님 방에 계십니다. 저는 대표님 방에서 지금 회의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제가 나갈까요? 나오세요, 대표님.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생방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나오시지요? 네. 여러분들 대표님 나오셨을 때 혹시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댓글 달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머리 헤어스타일이 방송이 없는 관계로 그냥 풀어 헤치고 나오셨어요. 그냥 나오세요. 앞으로 가. 네. 나왔어? 아이고. 없어 보이네. 네. 머리 좀 어떻게 아무리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물어보세요. 네. 자, 대표님, 우리 류희룡 씨가 울산에 주상복합 하면서 명도 세입자하고, 부닥치고, 뭐, 이렇게 해서 대표님이, 너 왜 이렇게, 그냥. 머리가 개파인데. 모자를 좀 갖다 놔야 되겠네. 옆으로 좀 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희룡이가, 네. 좀 전에 이제 그 대화를 들어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나쁜 생각을 안 해야 될 것 같다 그랬잖아. 네. 근데 그 얘기가 옛날에 이제 내가 강의를 했던 진인사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이제 상감청자를 만들든 도자기를 만들든지 하면, 거기에 이제 그 먼지나 때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티끌이 들어가가지고 그럼요. 작품이 베려지니까. 작품 버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실험실 같은 데 들어갈 때도 보면은 세척을 하고 먼지를 털고 들어가잖아요. 그쵸. 뭐, 바이오도 그렇고, 무슨 그렇지. 반도체 만든 데도 보면 막 다 쓰고 가리고, 예. 막 바람으로 풀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신만이가 산삼을 캘 때 목욕제기를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형들이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 수능 붙을 때 막 그냥 철문에 가서 엿 붙이고. 엿을 막 붙이고 앉아 있잖아. 그럴 때 이제 어떤 간절한 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마음. 그럼 내가 옆이 많이 비지? 그죠? 이렇게 돼야 되나? 무소식가 와야 되나 보다. 그죠? 맞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것처럼, 네.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을 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할 때도 이제 공을 들이는데, 네. 그 공을 들이는 과정이, 우리도 이제 스파레주 과정에 있는 게 이제 우량물건 검색 훈련회 할 때, 네. 이래도 훈련하고, 그쵸. 잡념이 없어져야 되고, 집중하라고 막 이런 건 내가 얘기해 고도의 집중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잡념 들어가지 않게. 네. 고도의 집중을 해서 물건을 골라야 해. 그냥 뭐 이렇게 TV 보고 과자 먹으면서 그다음에 뭐 잡생각하면서 또 뭐 어떤 그러면서 물건을 뒤지다가 발견되지 않아 물건이. 아까 희룡이 얘기가 그 당시에 물건을 못 고르는 매너리즘에 빠진 시국이었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평상시에 집중하는 것부터 검색 훈련에서 내가 시키는 거거든. 그 다음에 시세조사할 때도 그 기술로 집중을 해야만 제대로 정답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훈련도 집중해야만 되는 거죠. 거기에 빠져야 되는 예, 그런 거를 이제 확대해 가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명도 대상자랑 지저분하게 싸우는 것도 이 집에 대해서 안 좋은 거야. 좋게 내보내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즐거운 명도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즐거운 명도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나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경매에 대한 어떤 나쁜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한다라는 어떤 표면적 이유가 있지. 표면적 이유. 그런데 이왕의 희롱이 같은 경우는 이미 경매에 대한 맛을 봐버린 거지.
어제 이제 우리 S클럽에도 보면 수희 씨가 아니 경매가 이렇게 맛있는데 그러니까 맛을 딱 알아버리면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그쵸. 거지. 단맛을 봤는데. 그치 맛을 봤는데 왜 나가? 그렇지. 그러니까 맛을 덜 보거나 그 어떤 자아가 이게 스스로 확실히 안 서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네. 맛을 보니까 봤는데 왜 갭 투자를 왜 가냐고. 효과를 봤는데 왜 해야 하는데. 그 맛을 봤는데 주식 투자를 왜 해. 그건 맛을 모른다는 거거든. 이제 그걸. 그러니까 이제 희룡이 같은 경우가 어떤 이제 즐거운 명도의 그 맛을 최근에 이제 느낀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그 가만히 보니까 지저분한 일이 생기면 안 좋더라. 네, 잠깐만요. 은영 씨가 머리 좀 정리해 주래요. 어딨어? 이쪽이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 머리가 이상해. 아니 모자가 없어. 네. 누구세요? 김윤영 씨? 네. 젤을 좀 바르고 올까 지금 가서? 그냥 하시죠. 이쪽이가 좀 이상한가 본데요. 여기.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됐어요. 네. 네. 젤을 좀 바르고 올까? 바르고 올게. 좀 똥칠을 하고 올게. 잠깐 물 좀 바르고. 아이고야. 네. 어쨌든 그 아까 우리가 스프레드에서 배우는 게 우리 6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우량 물건 검색 훈련 스피드를 가져라. 물건 하나를 뭐 3분 이내에 봐라. 거기에 이제 모든 잡념을 없애라. 편견을 없애라. 거기에 초몰입을 하게 되면 물건에 그냥 빠져 사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물건을 고르는 것도 진인사. 그다음에 물건을 조사하는 것도 진인사. 내가 어떤 조사 단계에서도 내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있어야지만 진짜를 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대표님? 네. 핸섬 부위로. 자,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뭔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네, 그럴 것 같아서. 저도. 그래서 내가 희룡이가,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나? 네. 왜냐면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말거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스님들도 보면은 어떤 그 말을 들어보고, 야, 너가 한 소식 했구나. 너가 지금 모르는 소리를 하는데, 뭔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구나. 생각을 많이 했구나. 뭐 이런 거네요. 그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거에 공을 들여야 된다라는 그 뜻의 의미가 깊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명도할 때도 공 들여야 되죠. 안 좋은 거를 없애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명도 외에도 뭐가 있냐면 또 그 수리할 때도 수리하면서 그 수리하는 업자 눈탱이 치는 사람이 꼭 있어 없어? 있어요. 하다가 이용해 먹다가 잔금 떼먹고 막 그러는 사람. 안 주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회원 중에도 있었어요. 그죠. 핑계 잡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그 수리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예를 들면은 자기 1시간도 중요하면 여기 업자도 1시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현장을 부르면 당연히 초빙하면 돈을 내야 돼. 근데 그냥 협회에서 이제 나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눈탱이를 봐버린다든가. 그쵸, 뭐 오라가라 해가면서. 그렇지. 그리고 자기가 그 어쨌든 경매를 이번에 처음 입문해서 수리란 거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겸손해야지. 벌써부터 오만방자인데 나중에 물건 몇 개 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을 그 노무자를 우습게 알겠어. 그런 사람들이 갑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갑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부터도 또 이 물건의 미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여러분들이 우리 물건을 잘 보고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하고 그다음에 이제 큰 돈을 나중에 미래에도 잘 팔려면 이 마음속에 탐심이 없어야 되는데. 네, 꾸준히 돈을 크게 벌고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 탐심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탐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안 좋은 인연을 만드는 거죠. 에어컨 꺼버리세요.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될 게 뭐냐면 물건을 팔 때조차도 옥의 티가 없어야 되는 거지. 팔 때조차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물건을 갖고 있었어. 내가 의무적으로 무릎에 허벅지에 못으로 찌르면서 나 참아야 돼가 아니고. 네. 팔 때, 뭐 샀는데 재미가 없어, 하고 이 마음이 있는 것부터도 이 물건에 먼지를 묻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다음에 나는 원래 이거 1억 벌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5천 벌었네. 막 하는 싫은 마음 탁 났어. 자, 이 물건에 때를 묻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들이 못해도 공부를 못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누구를 닮아가지고 왜 공부를 못하는 거야 라는 얘기도 이 아이의 미래를 버려버리는 거죠. 그 말이 부정적. 내 새끼 됐으면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관념으로 이 물건을 내놓으니까 이때 팔아야 될 거 이때 팔고 오판이 그런 데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명도도 그런 거고 더 나아가면 아까 이제 그 판매하는 것까지. 네. 명도하는 것까지, 수리하는 것까지 모두 이제 만나는 임차인, 수리하는 업자, 네. 마음속에 때가 묻은 상태가 아닌 순수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과 응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통상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명도하거나 뭐 아까 이제 희롱이가 명도할 때 아직도 짖고 싸우는 거가 아직은 실력이 여기까지인 거죠. 네네. 왜냐면은 희롱이가 어려서부터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과장이고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메라를 봐달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보는 게 습관이 안 됐어. 내가 강의할 때 남이 나를 찍는 건 되는데 우리가 또 이게 우리 나이 습관이 안 되더라고. 일반 유튜버랑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오늘따라 유난히 간섭이 많네. 머리에라 카메라 봐라. 세수해라까지 나오는데 자 그래가지고요. 네. 카메라를 보고 얘기합시다. 네. 여러분들 보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희룡이가 보면은 내가 이제 그 느꼈던 희룡이의 어떤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제 스파레주 교육을 할 때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교육생들이 네. 밤에 전화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제 희룡이는 꼭 12시 넘어서 1시쯤 전화를 해요. 대표님 혹시 시간 되시나요? 이러면서. 그 이유가 나는 뭔지를 몰랐어, 그때는. 희룡이가 경찰인지도 관심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한 11시쯤 전화 오면은 한 1시 반까지 통화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교육생들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징징거리는 거는 싫고, 네. 정말로 이제 나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건 좋아야지 가르치는 거잖아요. 즐거운 마음이 들어야지만. 그 사주에 가르치는 사주가 없는 사람은 못 가르쳐요. 사람 부글부글 거려가지고 못 짜증나지. 가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사주 구성이 그 가르치는 사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전화 와서 안 그래도 심심해 죽겠는데 입을 털 수 있는 기회잖아. 입을 털 수 있는 기회에 희룡이가 마침 잘 됐다. 11시쯤 전화 오면 잘 걸렸다. 그럼 나도 대화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12시 반 1시까지 이제 막 1시 반까지도 대화를 하면 네. 그러면서 그냥 나는 그 뭐 이 친구가 유난히 뭐 유별나다는 생각도 안 했어. 그냥 그런갑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금까지 세월을 돌이켜 보면은 네.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는가를 보면 없다는 말이죠.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춰서 항상 농담하고 항상 먼저 웃지. 교육생이 먼저 웃은 적이 없어요. 맞죠? 네네. 내가 먼저 웃어. 내가. 원래 어려운 사람이 먼저 웃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왜요? 필순이네. 엄마 이름인데? 현아가 있나 본데? 그래요? 현아가 있나 봐. 머리? 아니, 얼굴? 카메라 봐주세요. 그랬는데 서비스 시중이가 엄마를 까는데? 요놈아. 집에서도 모니터링 하시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 뭔 얘기했지? 그래서 희룡이가 밤에 늦게 전화 오고. 밤에 늦게 전화하고 이런 걸 되게 저도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또 희룡이 기수가 또 이기인데 네. 이기가 혼자만 생존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참 안타까운데 또 대단하기도 하고. 사실은 희룡이가 걸어온 길이 대단한 길은 아니에요. 그냥 경매를 진짜 하고 싶은데 좋아하니까. 자기보다 더 고수가 하나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고수랑 친해지려고 할 것이고. 근데 그 고수가 자기를 만날 때마다 뭐 회를 30만 원짜리를 사라고 하면은 부담스럽지. 근데 이제 우리는 알다시피 그냥 뭐 주는 대로 먹잖아요. 김치찌개 초밥. 먹고 뭐 하기 때문에 하등의 가성비가 많이 돈이 안 드는 선생인 거지 사실은 관리하는데. 네.
근데 이제 희룡이는 항상 지금까지도 자기를 높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희룡이가 이제 경찰이다 보니까 명도하거나 어떤 시세 조사할 때 두려움이 없는 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 딱 물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려운 케이스를 잘 해결하죠. 근데 그 어려운 케이스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눈에 보기 안 좋은 지저분한 것들인데 지저분한 것들을 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쵸. 배운 대로 한 거, 배운 대로. 배운 대로. 근데 사람들은 보면 배운 대로 안 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또 먼저 그렇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평택 물건도 딱 보면 지저분하잖아. 그러면 나는 딱 보면은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이게 물건이 땡기거든요. 달아오르죠. 오,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피한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희롱이는 배운 대로 간 거야. 물론 배운 대로 했으니까 당당하게 나한테 또 물을 수 있는 거죠. 어긋난 짓을 하면서 나한테 묻는다는 건 스스로 안 묻게 되지. 혼날까봐. 혼날까봐 저는 안 하게 되죠. 근데 희롱이는 여기까지는 도기한한테 배운 대로 했으니까 당당하게 묻는 거고, 그럼 난 당당하게 답을 또 해주는 거고. 요런 어떤 선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희롱이의 이제 단점 중에 하나라면 아까 말한 대로 아직은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물론 나는 이제 28에 한번 쥐뜯고 싸운 다음부터는 깨달음이 왔지만 희롱이는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철부지처럼 싸워요. 근데 이제 좀 지치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게 있냐면 그 뭔가 한두 마디만 더 하면 돼. 희롱이가 그 얼굴이 그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에 네. 한두 마디만 더 나는 당신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조금 더 부드러운 대화를 원한다. 라는 식의 어떤 멘트가 몇 개만 추가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거예요. 거기 가기 전에 훅 해가지고 이제 아니 아까 말한 것처럼 울산 건처럼 처음부터 3억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그동안 많이 싸게 사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3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래서 1억 5천 주고 제가 내보낼 수 있는데 돈이 좀 없으니 3억 5천으로 할 때까지 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 몇 달 더 사시고 제가 계약을 하면 한 달 정도 텀을 드릴 테니까 2주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지. 근데 이제 그때 그 원래 이순환 고리가 우리 계획이었어. 네.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런데 언제 나갈 거야? 1억 9천에 싸게 사셨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지. 그리고 먼저 나갈 거를 종용하다 보니까 판이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 네. 그러고 나갈 테니 돈 주시오 했는데 이제 희룡이가 돈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꼬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 공인중개사고 네. 또 부동산 하는 여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기가 센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따따따 하니까 이제 희롱이가 이제 그 터진 거지. 그렇게 된 사연이고요. 네. 그다음 평택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이제 월세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200밖에 안 산다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달래듯이 얘한테 뭐 한 달 그 월세 뭐 해봐 2-30밖에 안 되니까 그냥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교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북한하고도 할 때도 항상 한 라인을 유지시켜야 된다. 앞에서 전쟁을 하고 뭐 핵미사일을 쏜다고 하더라도 한 라인은 꼭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통화라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 긴급 경매 상황. 이 경매할 때 지켜야 될 룰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 버렸다면은 전쟁밖에 없지 뭐 전쟁하는데 한 라인이 어디 있어 포를 쏘는데.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그런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논점은 뭐냐면 이게 거리가 멀었을 때에 나타나는 증세가 관리하는 힘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화를 한두 번 안 받으면서 공으로 살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노하우가 부족하다 보면 지금처럼 교신이 끊겨요. 그러면 이제 그 공짜로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부끄러운 거야. 뻔뻔하면 전화 받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 네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순수하게 200만 원에 삽니다라고 자백까지 할 정도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가 정정당당하지 못하다는 입장에서 전화를 기피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기피하지 않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목표는 살아있어야 된다,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과기사 그 7곡에 있는 806호. 그 806호도 네. 어떻게든 해서
뭐 했잖아. 마지막에 이제 실종 상태로 접어들었다가 네. 이제 문자로 이렇게 돈을 받았지만 네. 사실 그게 안 받아 되거든. 100만 원인데. 네. 근데 이제 괘씸하니까 이제 받으려고 한 거죠. 자, 그게 이제 충전이란다. 그게 희룡이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언급해 준 거예요. 여기에. 그다음 또 뭐 질문 있어요? 네, 혹시 회원님들 혹시 질문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 물건이 네. 그 지금 우리도 다음 주에 이제 그 신당동에서 네. 이제 목요일 날 한번 1시. 그 부동산에서 와서 네, 개발 네, 네. 동의서를 좀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 동의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미 그 10분 정도는 찬성했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적어도 평당 1억이면 17억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땅 있는 거 사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 책에도 써져 있고. 지금 평택 지하빌라 땅이 엄청 큰 거지. 10평인가? 네, 10평이래요. 10평이죠. 네. 그다음에 수원의 율전동 지하빌라도 뭐 7평인가 아까 네. 8평 됐었죠. 3평당 3천. 네. 지금 그 우리 효창동에 있는 게 17평이죠. 네, 지분. 지하빌라인데 17평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분 가격이 이제 꽤 세죠? 7천? 평당 한 7천 정도 돼요. 개발 계획 되면은 1억까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하빌라인데 대지가 17평이야. 17평인데 현재 7천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7은 7, 7, 7은 49니까 한 11억 9천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의 매수 가격이 2억 300이에요. 그러니까 2억 300이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 토지가 많은 걸 사라. 이거는 내가 경매 성공 비법 책에 네. 첫 페이지에 있지. 그 낙원빌라 사례에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물건을 자꾸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번지르한 거. 토지보다는 지저분하면 안 사버리는 거죠. 그래서 깔끔한 거 위주로 살려고 하는 것부터가 틀린 생각이다. 근데 그 생각을 고쳐주는 게 이제 검색 훈련이었던 건데. 네. 그렇죠. 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네. 질문 혹시 올라온 게 있나요? 없으면은 네. 아까 곽 기사가 나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건 뭐예요? 지금 이거죠. 네네네. 그쵸. 이제 희룡이가 이렇게 투자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단점, 즐거운 명도 고쳐야 될 맞아.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있다면. 그 얘기도 연장인데, 네.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깨끗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상감청자 다루듯이 도예가가 먼지 하나 들어가서 작품 버리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사실은 거제도의 리치앤도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100에 얼마짜리 싸구려들이 자꾸 문을 두들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들여버리면 이 집의 미래가 배려버린다고. 그쵸. 난 그 생각으로 갖고 있는 거야.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부동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의 어떤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을 다루듯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 로얄도 같은 개념이고 하나하나를 그렇게 봐야 돼. 작품 다루듯이. 네네. 그러니까 희한하지. 작품 다루듯이 소중하게 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는 끝나면은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만약 그 버린 자식처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마음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건 설명드릴 수 있어요. 네, 아까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순간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부모가 자식한테 화가 나면은 막 빌어먹을 자식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내가 뭐 빌어먹으면 좋겠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식으로 욕을 받고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 물건을 대할 때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가 내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죠? 내 물건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라고 대표님께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경야독 강의 지금도 네네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물건을 내가 아껴야 된다. 네. 어쨌든 그게 남들이 보기에 뭐 후질근하다 하든 아니면 또 시세 차익이 많이 안 남아가지고 내가 조금 살짝 삐끗해서 투자 수익이 많이 안 나와도 어쨌든 내 자식은 내 자식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품어야 된다. 그치. 품어서 이거를 살려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자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란 게 우리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중학교 때 공부 못한 놈들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잘하고 효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막 중고등학교 때 불효자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효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부동산이란 게 보면은 사람 인생처럼 안 좋다가 좋아지기도 하고. 네네. 그런 거 같아요. 좋은 거 같다가 안 좋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실은 서울에 막 이 정책이 잘못돼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옛날 같으면 폭등해서 좋아야 돼. 근데 이제 뭐가 와요? 세금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네네. 거죠. 네. 종부세가 네. 오고 네. 그다음에 양도세에 대해서 너무 많이 뜯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임차인이 2+2로 해서 안 나가 버리고 네. 오늘도 이제 제가 기사 방송하려고 스크랩 해놓은 게 있는데 실거주 한다고 2년 정도의 실거주를 한다고 들어왔을 때는 2년 안에 물건을 팔면 안 된대. 그게 불법이라는 거야. 응? 네. 실거주 한다고 들어왔다가 집주인이 들어왔는데 뭐 내년에도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살다가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지방 발령나면 어떻게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팔 수 없다. 정당한 사유는 누가 아니 판단할 뭐 거래 건데. 제한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매매하는 것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온 천지 혼란 시기이기 때문에 단지 강남에서 부동산 가격이 몇 억 올랐다고 마냥 즐거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취득세도 오르죠. 20억이면 2천만 원 내야 된대. 네. 그럼 자기 집에 월세 내고 사는 격인데 지금 이 난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영향권에 벗어나야 돼. 태풍이 있으니까 영향권 벗어나야 돼. 그래서 수도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지방으로. 지금은 수도권에 집이 올라서 좋은 게 아니고 오른 만큼 뜯어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타켓이니까. 괴롭지. 지금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울산 아파트 같은 경우 좋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그 지방에 있는 거 그런 것도 네. 그 투자하면 좋은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투자 방식 굉장히 좋고 이 투자 방식대로 하면은 크게 부자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물건은 쟁여놓고 우리 희정 씨 같은 경우에도 투자 수익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물건은 쟁이고 대략 돈이 나오는 구조가 지금 좀 전에 그 평택 지하빌라도 그렇고 지금 그 울산의 그 아파트 그것도 그렇고 일전동에 있는 지하빌라도 그렇고 남들이 보면은 이제 이 물건을 왜 사라고 할 정도로 정말 썩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버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물건을 보는 눈이 그 경매 업계에 고수가 네네.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고수가 없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경쟁이 없어. 그러니까 경쟁률이 없는데 돈을 몇 억씩 벌어. 네네네. 비전이 있어. 자, 요런 게 우량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보는 눈이 이제 희룡이가 생겨서 좋은 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명도하러 다니면서 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뭔가 좀 어수선한 게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라고 깨달은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거를 그때 언제 깨달았냐면 30 정도에 깨달았죠. 그 저기 수일이 뭐 지하 빌라인가? 네.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네. 뭐 바람 날리면. 그거는 이제 경매 성공 비법 강의가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는 근데 거예요? 이제 그때 생각이 네. 맞아. 내가 도자기를 빚는다면 이 흙부터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 마음도 정갈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흙부터 하려면 이거 하나하나를 추려내야 되잖아요. 안 좋은 거를. 그죠? 항상 그래야 돼. 그리고 순수하게 이건 뭐 흙도 제대로 말려야 되고 물도 제대로 섞어야 되고 잘 구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빚어야 되고 잘 구워야 될 때 구울 때 이제 온도 조절해야 되죠. 옛날에는 가마에 어떤 그 흙을 다 묻혀서 그 구멍이 안 나야 돼. 네. 근데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해버리면은 깨진다 그 하더라고요. 그릇 안에 기포가 생기기도 네네. 하고. 딱 봐가지고 색깔이 잘 착색이 안 되면 망치로 바로 깨는 거 안 보셨어요? 네, 맞죠. 봤죠? 그런 어떤 그 공을 들인다, 정성을 한다,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류의 어떤 생각을 30살 때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그 어떤 투자가 네. 내가 이 물건을 살 때 진짜로 내가 지극정성을 다했는가 네. 이 생각을 나는 많이 하면서 물건을 골랐지. 네.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앞으로도 이 방송 보실 분들, 좀 전에 하셨던 대표님 말씀 있잖아요. 그 물건을 고를 때부터 지극정성. 고를 때부터 지극정성인 거잖아요. 그쵸. 고를 처음부터 때부터 끝까지. 지극정성. 고르고 나서 조사할 때도 지극정성. 어차피 내 새끼 되면 그다음부터 관리하는데도 지극정성. 해서. 맞아요. 네네. 나 같은 경우는 물건으로는 실패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사람한테는 실패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을 지금도 이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르거나 키울 때 네. 처음부터 우량 물건 고르듯이 내가 진심으로 다 골랐다면 과연 지금 내가 이 환란을 겪었을까 싶어요.
물건은 없을 우리가 것 같아. 그치. 한 번도. 나의 높은 눈을 못 넘어. 물건은 우리가 고르는 거지만 그 교육생 개개인이 자기 생각으로 찾아오는 거니까. 아니, 찾아오더라도 고를 수가 있는데 뭐가 작동하냐면 물건은 나한테 말을 안 걸잖아요. 말을 안 걸어. 누구는 말 걸 때까지 현장 가보라며. 그럼 정신병 아니야? 가서 말을 걸으면 야 이리 와 이럴 때까지 그렇게 자기는 듣는다는 거잖아. 네네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물건은 내가 이렇게 보고 감정이입을 한단 말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면 치워버리는 게 있어. 근데 사람은 이게 보면은 말을 하고 눈을 마주치고 뭔가 이렇게 내 앞에서 이렇게 쩔룩쩔룩 거려버리면 어때? 돌봐줘야 되고 거들어줘야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이제 그거고요. 제가 네.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이 환란을 당한 게 아니라는 점 꼭 아셔야 되고요. 뭐 그런 모든 거는 다 끝났고, 그거는 그 사람들의 또 복인 거고,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또 놓쳤잖아요. 네. 네. 자, 봅시다. 네. 상감청자를 만들 때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 네. 연구소에서 진공 상태를 유지하듯이, 예, 시중이가 이제 이러다가 시중이처럼 이렇게 글을 자꾸 쓰다 보면 어느 날 득도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도시내 와서 도인처럼 허허 하면서 여기 커피 맛이 이럴 수가 있어. 그 시중이 참 장점은 방송 들으면서 그걸 요점 정리해가지고 막 계속 댓글 달아요. 이거 하면서 이제 네.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가는데, 네. 말하는 걸 많이 해야 돼. 최근에 네. 보니까 말이 좀 그러더라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그 희롱이가 하나 썼어요. 월세 놓을 때도 네. 상감청자를 다루듯이 내 물건을 소중하게. 네.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풀렸대요. 와, 이거. 이게, 네. 아니, 아까 그 말을 딱 하는 걸 보고, 네. 희룡이가 궤도에 올랐구나. 이제 희룡이는 화계를 피우면은 돈을 벌겠구나. 네. 그 화계라는 게 희룡이도 알지만 부귀영화계라 그러잖아요. 그쵸. 그게 그 희룡이한테 제일 부족한 게 사람이거든요. 이번에 그 만리도에서 이제 활동하면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옛날에는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하면 소금쟁이에 참석하는 정도였잖아요. 이제부터는 적극 나서서 그 그렇지. 화계를 열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희룡이한테도 팀장을 맡겨보고, 네. 그래서 사람들을 안내해보고, 그 다음에 후배들에게 이제 어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다 보면, 네. 술도 한 잔 더 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인생을 이해하게 되지. 그러다 보면은 희룡이한테 있었던 잠재되어 있던 분노 조절 장애가 해결되겠죠. 병치유. 병을 치유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분노가 내려가는 순간 희룡이는 큰 돈을 만지게 될 거예요. 오케이. 릴령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걸 맡아라고 한 거죠. 네. 사람들. 네. 그 밑에 우리 보아 씨가 질문 있고 우리 수희님이 질문 있는 것 같으네요. 보아 씨, 대표님 종부세 상가는 제외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부세는 그 말 그대로 집. 주거에 이제 주거를 이제 이렇게 투기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부동산만큼 쉬운 돈 버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사놓으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갭 투자하시는 분들. 그냥 이거는 머리랑 관계없이 사놓으면 오르는 거야. 그래서 경매계통에 정말로 아닌 사람들 아무나 들어와도 돈 버는 시장이다. 그쵸. 근데 주식은 천재도 돈을 못 버는 시장이고 조작 세력이 돈을 더 버는 시장이고 큰돈 가진 상류층만 사람들이. 돈 버는 시장이 거죠. 정보 싸움이잖아요. 그거는 또. 그리고 이제 정보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상류층이 뒤집어 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개미라 그러잖아. 그런데 주식에는 개미 투자자가 있지만 부동산에 개미 투자자라는 말은 없죠. 소액. 왜냐면은 지배당하지 않거든. 네. 개미는 뭐야 이렇게 막 웅성웅성 다니지만은 정말로 사람이 오줌 한번 싸보면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렇지 날아가. 그렇죠. 떠내려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에만 개미라는 게 존재해요.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이 주거용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이제 종부세라는 게 나온 거죠. 종합부동산세. 그런데 처음에부터 종부세는 위헌 소송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산세라는 게 있는데 이중으로 뜯어가니까. 그렇죠. 왜 이중으로 얼마 이상의 금액이 있으면 돈을 또 대냐.
그래서 이중과세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된 바가 있었고, 그러나 이제 헌법소원 재판소에서는 야 이게 말이야, 딱히 이중과세라고 딱 볼 정도로 과대하진 않아. 예를 들면 이제 다주택자는 6억. 1주택자는 9억부터 0.3% 정도 내는 거니까 야 너무 부담스럽진 않은 것 같으니까 위헌은 아니야. 요렇게 판결을 내렸어. 네, 근데 지금 아니죠. 근데 지금은 법인 같은 경우는 그냥 얄짤없이 6%를 때려버리니까 6%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0.3에서. 6%라는 건 10년 내버리면 집값의 60% 뜯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불가능한 이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하나 있었고 또 요즘에는 부동산 가격이 6억, 9억 기준이 옛날 기준이잖아. 그렇죠. 지금 시세가 장난이 지금은 아닌데. 올랐으니까 당연히 뭐 예를 들면 12억, 15억 기준까지 올라가야 돼. 맞아요. 아파트 근데 하나 20억이니까 20억 그렇지. 올라가야지. 그렇지.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6억, 9억 그대로 유지하고 집값이 올라갔음에도 세율은 더 높여버리고. 그래 뜯어나니까. 자, 이거는 이제 위헌소송감이 돼. 네네네. 이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헌법재판소 이치대로 너무 과대한 건 아니니까 좀 더 내지 뭐 이런 류의 표현이었거든. 그때만 해도 뭐 6억, 9억이라는 거는 금액이 꽤 높았던 금액이지만 그때 높았지. 지금은 뭐 서울의 아파트가 빌라도 뭐 5억, 6억 하는 건 수두룩하니까요. 지금 난리도 네네. 아니죠. 전세 가격도 뭐 10억 하는 세상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아 씨 그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택도 사실은 이제 법인한테만 최악이 되는 거지. 네. 개인은 대출 나오고 그다음에 6억 9억의 종부세고요. 설령 종부세를 내더라도 6억 이상이 합산해서 할 때 0.3 뭐 이렇게 미미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주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단지 서울 수도권은 좀 깊이 해야 되는 게 맞다. 워낙 비싸니까. 대출도 많이 안 네. 해주죠. 네네. 대출도 한 30%밖에 안 해주니까 네. 굳이 소나기 오고 태풍 치는데 그 집에 뭐 가서 뭐 털을 닦는 거는 어리석은 거고. 돈 많이 들어가면서 또 꼬라 박아봤자 아까 희룡이가 그 얘기를 그치, 했잖아요. 그죠? 분당의 역세권에 집을 투자했었으면 시세 차익이 많이 올랐었겠지만 아니야. 아까 분당이 3억 올랐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세금 더 많이 뜯겨.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자기 지방에 해놓은 물건이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세금 덜 뜯기면서 시세 상승은 똑같이 봤다는 얘기인 더 거잖아요. 보죠. 시세가 그죠? 더 보죠. 네. 미래성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는 참 잘한 거고요. 우리 그러니까 수희 씨가 운때가 맞은 것 네. 같아요. 우리 수희 씨가 협회장님 기사 방송 좀 해주세요. 이거는 금요일 날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그 이번 주에 어디 금요일 안 가요? 방송 안 해주려고요? 수희 씨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안 가지? 어. 오케이. 네. 해야죠. 네, 해야죠. 그래서 기사를 몇 개 스크랩을 해놨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세영 씨. 네, 세영 씨 안녕하세요. 협회장님 이사님 감사합니다. 협회장님과 관련 없는 질문이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답 안 하겠습니다. 네네. 희령 선배님께 질문이었는데요. 평택은 워낙 1억 넘게 벌써 차익이 있어서 별 상관없는 문제인데요. 올 여름 장마에 반지하 괜찮았는지요? 집 수정이 원래 있어서 괜찮은 집이었는지요? 수리한 게 있는지 그리고 법인으로 받으셨을 듯한데 요새 법인 규제 때문에 개인 소유로 돌렸는지요? 예, 이건 희롱이가 댓글을 좀 달아주고요. 네.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상담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지하가 있는데 윗집에서 물이 조금 샌대. 그래가지고 그 윗집에서 화장실 쪽에서 새는데 윗집 주인도 업자를 두 군데를 붙여봤는데 평택 지하빌라? 평택에. 네네. 근데 그 업자들이 2층에서 붙인 업자들은 화장실에서는 없고 네. 아래층이 물 약간 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로 현상이다라고 의견을 냈대요. 근데 이제 희룡이가 붙인 업자들 두세 명은 위에서 문제다. 누구는 결로, 누구는 화장실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결로라는 게 그 바깥의 온도와 안의 온도가 차이가 날 때 이제 결로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을에 결로 현상이 날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제 그 낙원빌라에서 상당히 제가 교훈을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기억을 안 한다는 게 계속 단점인데 내가 분명히 방송에서 할 때 우리 이제 낙원빌라에서도 비가 와서 낙원빌라는 지하에다 보니까 비뿐만 아니라 그 비가 오면은 이 지하에 반 이상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지금 희룡이 집하고 똑같아.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하의 문 지하의 옆에서 흙에서 옆으로 쳐서 들어오는 거야. 아, 네네네. 아,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땅으로 흡수된 물이 지하의 벽을 따라서 와서 중간에 고쳐달라고 전화가 몇 번 왔었어. 네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했어? 곤란할 때 전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렇지. 그래서 나도 전화를 안 받았어. 그때 대학교에 한참 고시를 때려쳤지만은 네. 그래도 대학교에 가가지고 도서관에서 책 보고 그럴 때였어. 네. 물건 사놓고. 그럼 전화 오면 이렇게 하다가 안 받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를 간 다음에 나중에 갔더니 진짜로 물이 요만큼이 왜 우리 섬에 5, 6도 같은 거 부산 5, 6도 그 배를 타고 돌잖아. 네. 그러면 이제 선장이 그러잖아. 저기 그 물칠 보이는 데까지가 만수기에 물이 잠기는 데입니다, 섬이. 막 이러잖아. 아, 네네네. 근데 물이 잠겨 있어. 어. 흔적이 있다니까? 벽 따라, 나 이 사각형이. 그래서, 참 어렵게 살았네. 그 생각을 했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희룡이가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하길래. 네. 또 싸움기가 밝아가지고 이놈이 또 붙을까봐. 바로 그냥 소송을 해야 되는지 않냐는 거야. 근데 소송을 우리도 수도 없이 해보면 상대방이 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네. 판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지도 뭘 아냐고. 모르지. 그러면 사람 시켜서 감정해 봅시다.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어, 판사도. 그러고 딱 했을 때 누가 눈빛이 흔들리나 누가 정말로 억울한가 이거 정도 봐. 거짓말 잘해가지고 장을 많이 내나. 앞에서 한번 울어버리면 마음이 시끄대. 사람이 그렇지. 판사가 뭐 어디 뭐 법정 밖에 나가가지고 사회생활이란 건 눈꽃만치도 안 해본 애들이 있잖아. 지하 빌라의 마음을 또 아예도 모르고. 뭐 부동산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앉혀놓고 이러면 네. 결국은 이제 연기력 잘하고 억울한 척하고 우리 같은 경우도 당해봐서 알지만은 뭐 커피를 강제로 타와라 그랬다고 뭐 그러잖아요. 그 연기력에 넘어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이없는 그런 현상이지만 거짓말에. 판사 입장에서는 진짜로 그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뭐 에어컨 강매도 그 말인데도 그렇게 보이는 헷갈려 거지.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가 오는 소송 같은 경우를 윗집이냐 아랫집이냐를 따져서 재판할 것 같으면은 소송비만 더 들어. 그럼 차라리 그냥 야 내가 위에 그 화장실 뜯어서 고쳐줄게 하는 게 더 빨라. 그게 50만 원이면 고칠 거를 소송하면 2, 300이라고. 내가 해서. 감정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갈 수 있기까지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수를까지 안 가겠도록 최소한 노력하다가 그래도 대화가 안 돼. 그러면 야 그럼 가보자. 여기까지 올리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명도인데 네. 이제 희룡이가 아직 2단계보다는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게 있어. 점프해버리는구나. 감정이 그냥. 분노 조절 잘해. 이씨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세영 씨 말에 대답을 해주자면은 네. 비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쪽에서 물이 새냐 결로냐 네. 옆에 곰팡이가 좀 있대. 네, 근데 네. 이제 세입자들이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집 알다시피 세입자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네. 어쨌든 그 집에 싸게 사는데 싸게 살잖아. 거기 뭐 붙이는 게 있다 하던데 붙이면서 하게 되면은 도움이 된다 하니까. 그잖아. 비 때문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네. 이렇게 되죠. 그 위에 답변을 좀 우리 집수정은 글쎄, 그러니까 그 세영 씨는 옛날에 그 충전이의 지하의 빌라에 대해서 한번 봤잖아. 네네. 그거 그러니까 지하니까 같은 형태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네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영 씨가 적었네요.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그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인 뭐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에서 주택과 토지의 대상으로 합니다. 예.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말한다라고 이제 세영 씨가 했네요. 세영 씨는 이런 거를 암기하기 전에 검색 훈련 먼저 하는 걸로. 자, 집수정은 만들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그냥 물이 넘치지 않는 한 집수정 안 만들면 돼. 지하에 그 빌라에 집수정이 있는 사례는 좀 드물어요. 드물죠.
드물어. 그렇죠. 보통 어차피 또 지하에 약간 그 물 빠지는 구조는 다 되어 있는데 간혹 그게 안 되는 데가 있어서 그 충전입구 같은 경우는 약간 집수정이 한쪽 구팅이 수원 거가.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옆에다가 옆에 호수가 그 주차장으로 돼 있잖아. 아, 네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그 처음에 사진을 보고 희롱이한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지하인데 지하에 그 집행관이 사진 찍어놓은 걸 보면은 주차장 직살문이 경매에 나온 그 물건을 안 찍어놓고 그 물건 옆에를 찍어놨어. 그래놓고 보니까 분명히 빌라로 되어 있는데 기둥에가 그 뭐야 자동차 그 마크 있잖아. 노란색, 빨간색, 지하 검은색 주차장 문이 그거. 무늬가 있었잖아.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일반인들 거의 안 덤볐지. 제가 그 물건을 처음에 이렇게 조사를 할 때 그 사진 보면서 계속 막 사진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게 뭐지? 이렇게 뭐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집이라서 이제 집수정이라는 게 존재했고 어디 빌라에 집수정이 어디 있어. 이제 그 없어. 그냥 근데 일반적 빌라는 없고 왜냐면 이제 평택 빌라 같은 데는 빌라촌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축 형태를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원의 율전동 같은 경우는 앞뒤가 뭐 오피스텔이고 뭐 여관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하를 만들면서 이제 건축업자가 이제 날림으로 만들면서 집수정 파는 거야. 주차장 비슷하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방을 만들어 놓은 케이스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설령 모르든 알든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물이 차면은 그때 막 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사실은 뭐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지하에 사람을 빼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돈 되는 물건이고 이자 몇 푼 안 나가는 싸게 산 거잖아요. 2, 3천만 원짜리니까. 오케이. 그죠? 자, 희롱이 뭐 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 내가 전화해서 상담해 줄게. 지금 그 여러분들도 이제 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좋아요가 5개뿐이 없어요. 좋아요 거 누르고 좀 시작하세요. 시작하는 게 끝내시길 바랍니다. 32개예요. 32개요. 네. 새로 고침 안 해서 그래. 비추천이 3개나 있네. 아이고 오늘도 아까 복선 씨 그 인트로 음악 틀었는데 벌써 한 명이 눌렀다. 우리 단골 손님 하나 있잖아. 단골 손님 저번엔 5명 했는데 이번엔 3명이 했네. 2명은 안 오셨네. 아이고야. 아니면은 뭐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2개를 한다든지. 아이고. 그렇게 살기도 바쁘실 텐데. 그래도 우리 협회 방송은 꾸준히 듣나 봅니다. 알람 떠가지고. 자,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모든 말씀 3개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필 씨 질문 하나 있는 그때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전세권 울산 아파트 때문에 할 때, 그때 밥 먹고 들어가는데, 저녁에서 걸어올 때지. 꼭 시킨 대로 안 하고 꼭 사고를 치길래 내가 그때는, 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 시킨 대로 안 하냐. 뭐 그랬었던 적이 네. 있어요. 예, 성필 씨, 대표님의 명강의 명처반 해석은 보이지 않는 보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깁니다. 네, 성필 씨가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 딱 무슨 뜻인지 알아듣나 봅니다. 성필 씨도 그 대단한 배팅력의 소유자죠. 부자 마인드 아주 그냥 그렇죠. 크게 장착했어요. 뭐 아무 조사도 안 해놓고 법원 먼저 가는 확고한 행동력을 가진 분이시죠. 멋집니다. 이제 그 덕에 이제 성필 씨는 재산가잖아요. 그쵸.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강남의 아파트가 이제 뭐 2채나 네. 요즘 같은 시국에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을 보셨던 분이시죠.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역시 행동이구나. 성필 씨도 행동파거든요. 그래서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구나. 그 생각을 그때 또 했었습니다. 속으로. 자, 오수 씨 송탄에 비슷한 빌라 지하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네. 다들 또 지하에. 네, 이제 32대 1로 지금 32명이 추천했기 때문에 32대 1로 하면 누가 가져가나? 이렇게 보수. 제가 그 희룡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2,700을 쓴다고 하길래 내가 3,000 얼마인가 써라 했어. 네. 응? 그 지하빌라 평택 거. 그래 더 써도 된다. 얼마를 써야 되냐 이게 보면 왜냐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 3명한테 200만 원에 산다고 얘기를 했다 이거야. 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더 많이 써라 했는데 이제 희룡이가 도망가듯이 이제 2,700을 썼어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낮게 낙찰돼서 돈이 벌었지만은 내가 그때도 희룡이한테 말을 했듯이
만약에 나 같은 사람 만났으면은 손가락 네. 빨고 집으로 가야 된다. 어쨌든 전국에 그런 고수가 없다는 게 행운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